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우파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결정적인 늪에 빠졌다.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나 이런 식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진한 희망이라고 분석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불안하다. 이것이 여권의 상당한 불길한 징조, 불길한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재명이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 국민선거인단에서 28대 62로 이낙연에게 대패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유동규가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을 때였습니다. 유동규의 구속이 이재명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일본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국정감사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 도지사를 그 전에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 보고 이게 국민의힘의 국감이 만만치 않겠다. 국민의힘은 저 정면 대결에 맞서서 여러 가지 카드와 무기로 정면 분쇄할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는 주장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영길 대표가 국감에서 이재명을 빼내기 위해서 조기 사퇴를 공고했는데 이재명이 왜 사퇴를 하지 않고 국감에 뛰어들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재명은 정면 돌파를 해서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대장동 사태 초기서부터 이것은 이재명이 유동규나 김만배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의 배임이라든가 관리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일방적인 승리를 우파가 거둘 수가 없다. 왜냐? 관련돼서 나오는 이름, 줄줄이 나오는 이름의 상당수가 우파와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만배 자체를 좌파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완승을 거뒀다. 이런 유인태의 평가.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재명이 밀리지 않았다. 국감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씌워지는 배임의 혐의라든가 처음에 이것을 공공개발을 누가 막았는가? 그리고 민간 개발을 이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성남시가 어떤 이익을 취했다.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것. 아수라판 돈잔치가 벌어진 것. 이런 것에 관한 성남시장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우파가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좌파가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많은 중도층들, 많은 무당층, 많은 부동층,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재명의 해명이 완전 거짓말이다. 자, 이재명은 이제 어저께 유동규 사태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 이런 것까지 물러섰습니다.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 아주 간교하고 치밀하게 기획을 한 워딩이죠. 자, 이런 워딩, 이재명과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이런 워딩, 배임 책임의 한계, 적어도 최소한 이재명이 완벽하게 밀린 국감이 아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이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김용판 의원,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다는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조폭,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던 인물 박철민, 그 사람의 변호사를 통해서 제보받았다는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돈다발 사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돈다발 사진이 과거에 박철민이가 렌터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어이가 없는, 너무나 우파의 체면을 깎아버리는 엉터리 폭로. 그 좌파에서 지금 고소하겠다 길길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장동 게이트에서 제가 가장 여러 차례 핵심적인 고리라고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야 된다. 확실한 증거를 밝혀내야 된다. 라고 했던 이재명이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엉뚱하게 김용판의 헛발질로 이재명이 국정감사장에서 히히 웃는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초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4번. 우파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재명 게이트를 계속 파고드는 한편 중요한 것은 중도층과 무당층과 부동층을 어떻게 이재명으로부터 떼어내는가. 이재명 주변 인물들의 천박함과 이념적 괴기성,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비서실 부실장 정진상이 가지고 있는 반미노선 운동권 출신, 이런 사람들, 정진상을 포함을 해서 이재명의 측근 그룹에 포진하고 있는 반미 극단주의자, 친북주의자들, 이재명이 과거 중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사드를 철거해버리겠다고 그랬던 이런 끔찍한 극단적인 이념성. 자, 그리고 그 주변엔 그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인터뷰를 해서 김건희 씨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상세하게 보도한 성남의 조폭 출신들, 전과폭력자들, 전과폭력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어떻게 도왔으며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시장의, 이재명 지사의 주변에 어떻게 포진하고 있으며, 이런 조폭 관련 그 전체 그룹의 천박성, 이념적 극단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품격이 어떻게 추락을 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꼬여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비주얼 있게 상세하게 세상에 알리고 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